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리입니다. 오늘 이제 해외에서 이제 경력을 쌓으시고 계시는 셰프님께서 DM을 보내셔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차라고 하세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힘든 시간도 왔고 요리사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느낄 시기에 셰프님의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을 이제 들어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요리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요인은 영주권 때문이었어요. 네. 뭐 한국에서는 사실은 뭐 돈도 많이 없고 백도 없고 저도 가진 능력이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약간 이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는 한국에 있으면 좀 뭐가 잘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외국에서 호주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와가지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초반에 이제 여기 호주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일을 할 때 엄청 많이 일을 했어요. 뭐 방학 동안에는 최고 거의 한 90시간, 100시간까지 일을 해본 적이 있고 학생 때 그 당시 시급이 한 16.8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주에 번 돈이 한 1,600불? 1,800불 막 이런 정도로 찍었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일을 했지만 요리에 그닥 열정은 없었어요. 뭐 요리가 좋아서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차여차 이제 2년 정도가 이제 지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요리를 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를 하고 여기 와서 요리대학교를 갔다고 해서 크게 능력이 생기거나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을 도전을 해봤지만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요거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한 4위 레스토랑이었던 테스야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로 저는 진짜로 죽을 똥을 싸면서 진짜로 버텼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요리라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이제 확실하게 마음이 이제 딱 굳혀진 게 그때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뭐 여러 인터뷰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그 레스토랑 앞에서 학생들도 막 기다려서 셰프님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뽕들을 조금 맞다 보니까 내가 조금 하면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을 때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주방에 한 20명 정도의 셰프가 있었는데 참 항상 모자라다고 느꼈고 항상 노력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항상 불안했었고 밖에서 보는 나는 와 저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도 있어? 와 막 존경과 존경심을 막 표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맨날 욕을 얻어먹고 맨날 혼나고 자존감, 자존심 거의 바닥을 쳤을 때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지? 막 밑에 애들은 너는 영어도 못하고 요리 스킬도 없고 열정도 없는 막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있어가지고 참 되게 웃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동료들을 만나면 난 또 일을 하니까 또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요리에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괜한 열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막 보여가지고 사실은 제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 레시피를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런 요리사 삶을 살았던 게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남들하고 이제 똑같은 그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나름 신문도 많이 읽고 진짜 나를 푸시 많이 하고 거의 내 한계가 어떤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요리라는 거를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고 천천히 요리를 놔야 되겠다고 굳게 다짐한 게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옮겼던 게 이제 호텔이었어요. 호텔은 뭐 일주일에 많이 해봤자 40시간밖에 안 시켜가지고 좀 이제 쉬면서 내가 다른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더 웨스틴이라는 호텔에 지원을 하게 됐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캐주얼 데미로 뽑혔어요. 굉장히 낮은 직급으로 뽑혀서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예전에 일했던 그런 이제 세계적인 파인다이닝과의 시스템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시스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음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생각했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에서 일하는 느낌 정도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정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체력도 되게 남아돌고 이게 왜 힘들다고 하지? 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가졌었는데, 호텔에서 일하면서 제가 조금 바뀌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아, 요리를 조금 진짜 요리로서 대봤던 거. 예전에는 예전 초반에 이제 2년 일을 했을 때는 그냥 버티고 용돈 벌고 그냥 호주에 남아있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그 다음 테스야 있을 때는 남을 위한 요리,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여지냐에 대한 요리,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업장에서는 진짜 요리가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그 전에 있던 경력이 조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뭐 콜드 라다 섹션이나 디저트 섹션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메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섹션을 오거나이즈를 했었고, 그게 너무 힘들지도 않았고 재밌었고 너무 간단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엄청 잘 봐주셔서 뭐 승진은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뭐 돈 많이 준다니까 그때 풀타임 CDP로 굉장히 빨리 승진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안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그 요리사에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막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그런 요리를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친해졌어요. 왜냐면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낚시도 배우고 쉬는 날 그 안에 있는 그 셰프님들이랑 만나서 놀기도 하고, 아, 이게 요리사의 삶이구나. 저렇게 치열하지 않아도 되구나. 저렇게 세계적인 타이틀을 받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만족을 하고 있구나.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 혼자 잘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약간 위안을 얻었는데,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나는 그러면 지금 요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2012년도에 이제 호주 영셰프 대회를 출전했어요. 이거는 단지 뭐 명예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아, 나는 이렇게 편하고 재밌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했던 요리를 한번 이제 요리사로서 증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뭐 글 쓰는 거나, 뭐 요리 만드는 거나, 뭐 요리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던 한식을 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뉴사우스웨일스의 파이널리스트에 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한번 하지 말아야 될 욕심을 하나 더 부려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이 이제 피터 도일이라는 이제 셰프님이었는데, 이제 그 에스트라는 레스토랑이 이제 호주의 탑 3 레스토랑이었어요. 3햇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물론 이제 편했던 삶과 되게 이제 좀 안락했던 그런 요리 환경을 버리고 한 번은 더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혹시나 내가 어떠한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뭐 파인다이닝 거의 탑3였고 3햇이었으니까 얼마나 요리에 미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느꼈었던 거는, 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3햇 정도의 이런 삶에는 내가 맞지가 않구나. 그때는 벌써 경력이 꽤 됐었는데도 항상 그 레스토랑 갈 때마다 떨렸고, 막 하물며 조금 어떤 날은 막 이렇게 울렁거림 막 이런 건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일했을 수도 있지만 좀 경력도 많았는데 이제 그런 레스토랑에서 다시 또 일을 하고, 물론 되게 좋은 포지션으로 들어갔지만 항상 뒤처진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몸이 그때 많이 아팠어요. 항상 이제 구역질이 나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항상 이제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몇 달 안 돼서 이제 그 익제큐티브 셰프를 찾아가서 내가 너무나 이런 능력이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좀 요리에 대한 슬럼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드니 이제 한국문화원에서 이제 한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업이 뭐 정기적으로 막 있는 거는 아니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일을 다 때려치고 그 일을 딱 하는데, 아, 나는 무엇을 가리킬 때 굉장히 행복을 느끼구나. 남과의 이제 경쟁에서 벗어나서 요리를 가리켜주는 입장, 혹은 요리를 모르는 사람, 혹은 어떤 거를 배워야 하는 사람들한테 난 이런 조언을 참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주방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붙였던 게 이제 그때 같아요. 하지만 뭐 사실은 뭐 그때 뭐 제가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뭐 돈을 벌 수 있거나 뭐 이런 환경이 안 되어서 한 번은 다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일단 돈을 모으자라는 식으로 결정을 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속교라는 레스토랑입니다. 그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인원도 굉장히 많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서브를 해야 되는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헤드 셰프의 역할은 이제 수셰프들이 이제 그 쪼개가지고 이제 둘이서 하는 거였었는데 너무나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포지션이잖아요. 영광스럽고 굉장히 좋은 포지션인데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이제 명예욕이 있어.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 잡고 나서 물론 많은 걸 배웠지만 저는 확실하게 요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구상을 했던 게 지금은 이제 셰프 크루거든요.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는 막 유학원을 하려고 막 생각을 하진 않았고, 어떠한 형태든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요리사가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때 확실하게 진짜로 완벽하게 이제 굳혀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도 한 번씩 써보고,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한번 만나서 이제 다른 이제 요리사의 분야는 어떤가 이런 것도 많이 알아보게 됐고, 이 속교라는 곳을 이제 그만두면서 뭐 웨딩 펑션이나 카페나 일반 캐주얼 다이닝이나 뭐 여러 군데를 많이 이제 스타일을 체험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셰프크루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저희가 뭐 HR 회사나 뭐 여러 가지 회사 이제 일을 제가 하는 이제 요리사 출신의 어떻게 보면 사업가가 되는 게 목표라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리사라서 요리사만 그렇게 힘든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그만두고 많은 일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다음에 회사원들이나 이제 다른 유학생들, 다른 전공을 갖고 있는 유학생들도 이제 여러 만나보면서 이제 인생 얘기하면서 술 한잔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단지 내가 요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내 삶이 이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이제 감정이 이제 요리라는 거와 합쳐서 이제 요리사가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생긴 거는 좀 이렇지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수병도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탔었고, 그 다음에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고, 어느 레스토랑에 가거나 했을 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었고, 남을 항상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앞에 가 있고 저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저런 열정을 갖고 있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남이 봤을 때는 저를 굉장히 열정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런 사람으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밝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저 사람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딱 본연에 딱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굉장히 슬퍼 보이거나 외로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외국에서의 요리사의 삶은 항상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기꺼이 술 친구가 되어 드릴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요리사라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외국에서 정말로 도전하고 힘겹게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인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이런 게 생길 것이다 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저 앞에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셰프크루를 할 당시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이거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냈던 것도 거의 2년이 걸렸어요. 그 동안에는 저도 이제 새벽 청소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좀 괴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온전히 이렇게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몇 년 안에 뭐 수셰프가 될 거다. 몇 년 안에 난 이런 자리에 위치에 올라설 거다. 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리를 했던 그 10년의 순간 중에서 물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저는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 같아요. 저는 요리사를 그만두고 나서
진짜로 이거를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는 그 시점 이후에 요리가 좋아졌거든요. 네, 저는 이제 레스토랑을 하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10년 동안 요리를 하면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이 불안했고 항상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나는 즐거움을 못 찾았었고 항상 그래서 쫓기는 느낌? 쫓아가야 되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생활을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는 그 당시에 하지만 저는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열심히라도 안 했으면 훨씬 더 많이 포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었지만 버티는 거를 잘했고 열심히 했던 거를 잘했던 사람 같습니다. 뭐 요리에 그런 탤런트가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뭐 딱히 그런 미래에 대한 그 열정은 없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거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요리 전문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요리사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리를 빨리 포기하기 위해서 요리를 해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요리를 해서 외국에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저는 요리를 단 하나의 수단으로,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히 본인이 열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목적이 있이, 영주권의 목적이 있이 그렇게 요리를 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리라는 분야가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적어도 빠르면 한 6, 7년 정도면 부주방장을 달아요. 부주방장 정도의 위치가 되면 사실 이 산업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깨달았어요. 이 분야가 요리사라는 직업이 요리만 만드는 직업이 아니라 이 산업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해주는 직업이구나. 굉장히 이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정말로 많은 자본금이 몰리는 그런 굉장히 포텐셜한 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저도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제 역량을 좀 넓혀 가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분야를 자꾸 알아보니까 너무나 저는 즐겁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요리만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요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저희 맞아요. 저희는 직업이니까. 하지만 다른 생각의 폭을 좀 넓혀보는 게 어떤가. 본인의 위치에 맞는 노력과 버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자,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면서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고 열정 관리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이 열정 관리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열정 관리 정말 잘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